네, 인체정화TV입니다. 박사님, 네. 우리 녹화 날이 화요일인데 저도 은근히 화요일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한 분 한 분 진솔한 자기 체험을 통해서 네. 저한테도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네. 제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멀리 화성에서 장동업님 54세신데 잠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20년 전에 자발성 뇌출혈 때문에 오랜 동안 언어 장애, 여러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 판정도 받으신 분이라 지금은 발음이 많이 똑똑해졌지만은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다소 좀 불편할 수 있는 점 양해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 길 오셔서 반갑고요. 우선 20년 전에 어떻게 하다가 뇌출혈 때문에 어떤 후유증을 알았는지 그거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갑자기 그냥 잠자다 했으니까 그때 몇 살 때였죠? 그때가 37살 때. 정말 한창 활동할 나이에 네 잠들다가 예. 잠자다가 그냥 갑자기 그랬으니까 네. 저도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네. 일어나 보니까 병원이었으니까. 의식이 없는 사이에 일어나고 깨어보니 병원이었더라. 그때 그럼 병원에 갈 때 그때 몸 상태가 어땠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장애가 있었는지 네. 어떤 상태였었어요 몸이? 일단 제가 쓰러지기 전에는 제 몸 상태는 상당히 건강했었거든요. 네. 몸도 탄탄했었고 근데 딱 눈 떠보니까 진짜 말라있더라고요. 얘가. 아. 한 보름 정도 보름 정도. 보름 동안 의식이 없었습니까? 그렇겠죠. 네. 응급실에서? 깨어나니까 병실이니까. 그러니까 보름 동안 의식이 없이 거의 사경을 헤매셨네. 그러네. 그러니까 뭐 병실에서 알았어요? 본인이 병실이라는 건? 예. 그게 보름 만에 눈을 떴는데 보름 동안에 몸도 바짝 말랐었나 봐요. 네. 뭐 링기로 맞은 자리만 퉁퉁해 보이고. 그래. 그랬습니다. 이 기록을 보니까 출혈 부위도 되게 중요한데 숨골이라고 돼 있거든요. 숨골. 이게 뇌관이면 이 생명과 직결되는 그럼요. 곳이죠. 예. 가장 이런 쪽에 치료가 출혈이 되면 정말 즉사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깨어나더라도 어마어마한 후유증을 남기는데 후유증이 대단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었습니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대변 장애. 대변. 예, 그걸 변비라고 그러지. 그걸 한번 이제 대부분 못 봤어요. 열이고 보름이고 아니 아무튼 그걸 한번 못 봤으니까 장애 안 움직이는 자율신경에 문제 있었네.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지 쪽 장애는 어땠습니까? 당연히 쟤도 걷지도 못하고 그랬죠. 팔도 잘 못 쓰고 처음에는. 그리고 고혈압 당뇨도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말도 못하고 그렇죠. 변도 잘 못 보고 예. 행동에 사지 장애도 많았고 발기 장애, 고혈압 당뇨 발기 뭐 장애. 이래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시고 예. 어마어마한 약을 드셨네요. 뭐 당연히 병원에서 뭐 약은 진짜 많이 먹었죠. 예. 좋겠습니다. 뭐 안 먹으면 불안해서 못 다니니까. 네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2002년도에 거의 사경을 헤매다시피 해서 의식을 깨어서 여러 장애를 앓고 양약을 한 주먹씩 드시면서 2002년도부터 16년 만에 왔나? 16년 동안 그냥 인체 정화를 모르면서 양약에 의존해서 그냥 불편하게 살아오셨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집 근처에는 미용실 우리 집사람 갔다가 5%는 의사가 고치고 90%는 내 몸이 고친다. 그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냥 바로 그냥 이재정을 시작했습니다. 읽어봤어요 그걸? 읽어봤죠. 눈은 보였네. 네. 그때도 많이 쓰는데 일단 안경 안 쓰던 그때는 생각 안 됐으니까 일단 내병도 내병이지만은 그때 그 당시 집사람이 무지한졌거든요. 부인도. 예, 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단 집사람부터 좋아질 때마다 더 시작한 거죠. 본인 몸도 그렇게 불편하신데 진짜 와이프 살리기 위해서 그 책을 더 열심히 읽었다. 참 부인은 어디가 안 좋았었어요? 감동스러운 얘기. 일단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디스크. 예, 작은 병원에서는 안 됐고 대학병원에서 수술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대학병원 가니까 그보다 더 심한 거 위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암. 예. 아이고. 근데 수술하러 막 그랬었는데 그 도중에 이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인체정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체정화를 했어요 부인이? 예. 위암 수술 안 하고? 예,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좋아졌죠. 지금 좋아지고 예, 지금 정도 됐고
원래 저랑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손잡으러 가, 손잡으러. 아, 손자. 아, 그전에 떨어져 있을 수가 없었네. 거동을 못해서. 아, 거동을 했었는데, 일단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옆에 계시고. 예, 항상 옆에 있었어요. 아, 이제 서로 예. 떨어져 있어. 참. 네. 저한테는 너무 고마운 일인데, 우리 집 쪽에서는 뭐 떨어져 있다가 막 모르는데, 제가 한번 큰 난리 한번 쳤습니다. 그래서. 왜? 아니, 마누라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아, 예전에도 안 도망갔는데 도망간다면 말이 되냐고 그랬죠. 큰 소리 쳤죠. 예. 안 도망간다, 절대로. 예. 떨어져 있어도. 네. 자신 있나 봐. 이제 발기장애도 해결됐나 봐, 그럼. 예, 이제 모든 게 다 정상입니다. 그 얘기 좀 해줘요. 어떻게, 그러니까 인체정화 이제 책을 읽었어. 아니,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예, 했어. 같이 했습니다. 부인 예. 때문에 책을 읽었는데 예. 같이 한 거 그런 거부터 얘기를 쭉 한번 하세요 이제.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근데 저는 내 몸은 그냥 살이나 빠졌으면 그래 만족해라 그랬었는데 뭐 조금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볼 때 자기 몸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집중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집중적으로 더 많이. 예. 자기는 자기는 한 달 정도 먹으니까 거의 낫다고 그냥 아침만 먹고 막 그랬어요. 부인은 한 달 먹고 이제 매 새끼를 MFC를 안 드시고 예, 아침도 한 번만 먹어라. 드시고 남편은 새끼 다 먹으라 했구나. 또 아내가 그 얘기해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사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막 벌어지니까 어떤 거? 일단 다리 힘도 오르고 다리 힘들어가고. 다리 살도 오른쪽 다리가 무지 말랐었거든요. 살도 찌고 예. 근데 걷는데도 좀 많이 좋아지고 말도 되게 좀 말도 좀 되고 아, 네, 말도 옛날에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 옛날에는 이런 TV 나와서 얘기한다는 상상도 할 수 없었겠네요. 그건 당연하고요. 그다음 또 그 제가 지금 제일 놀랐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면 무조건 사람들이 고개 끄덕거렸다고. 아니 못 알아들으면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너무 미안할까봐 그거 알고부터는 내가 말을 진짜 안 했어요. 아무튼 우리 딸내미 그 필요할 때도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래서도 얘기를 하니까 말 한마디도 안 나왔어 말이. 근데 그것도 좀 다 좋아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결혼식 피로연 얘기하는 거지. 예. 그때 친구들이 왔는데도 말을 못했구나. 아니 감사 인사를 하려는데 감사 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예. 자, 그러면 그때 변비도 심하다 했는데 변비도 많이 해결됐겠습니다. 진짜 한 5일 만에 좋아진 것 같아요. 변비는 네. 약 없이. 예. 와, 빨리 좋아졌네. 진짜 그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어요. 해보세요 한번. 진짜 너무 엄청나니까 뭐가 변이? 쏟아져 나오는 양이 넘쳤어 또? 넘치기는 그건 아니고요. 두 번 정도 이렇게 봤어요. 하긴 저 배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저 왼쪽에 사진 보면 지금 임신자 한 5, 6개월이지 저게 한 7개월 넘어져요. 저 때가 몇 킬로였었습니까? 저 때가 한 85kg 나왔을 거요. 와, 자, 이 키에 예. 키가 얼마야? 원래 160인데 158이더라고요. 자, 그렇던 30kg 배가 예. 저 세 번째 사진 상의 탈이 저게 뭐 저거는 배를 숨길 수 없는데 저게 복근도 보일 것 같아요. 두 달 사이. 2달 사이에 저 배가 예. 저렇게 변했다. 그러고 2달. 저기 몇 킬로예요? 저 때가 63kg. 63. 2달 만에 20kg의 독소가 22kg. 나가면서 그게 주로 똥배에 어마어마한 숙변이 거의 빠져나왔다고 봐도 되겠네요. 애 낳듯이 그 독소가 나갔네요. 너무나 많은 변이 흘러나와서 이게 뭐 깜짝 놀래고 뭐. 그러면 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변비약 먹을 때는 진짜 아마 하루 이틀 나가 가만히 누워 있었거든요. 이거는 뭐 기분도 좋고 움직일 수도 있고 좋더라고요. 변변 맞고 안 됐었는데 그치,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저 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주시던가 선생님들이?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그러니까 언급을 변비 안 설사약만 줬다는 거죠. 설사약만 준 거야? 아이고, 그걸로 참.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쓰러질 때도 저런 배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아니 뭐 쓰러질 때는 아니죠. 팽팽했었죠. 건강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저런 배가 형성됐네요. 그렇죠. 못 움직이니까 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쓰러지고 난 이후에 양념약만 들이다 드시면서 배를 저렇게 키우셨네. 그러니까 더 회복이 더디고 진전이 없었던 거예요. 예, 저 당시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었으니까.
아, 그래요? 예, 모든 음식 다 먹었어요. 오. 그래서 지금은 그 부인이 도망가도 괜찮다 이렇게 자신하는 건 그럼 그 기능도 좋아졌나? 그 아플 때도 있었는데 응? 지금 절대 못 가죠. 아니 물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남성의 기능이 좋아졌어? 아, 그럼요. 언제부터 좋아졌어요? 한 거의 인체 정화하고 얼마부터 살아나? 한 5, 6개월 지나고 5, 6개월 나서. 지나니까 네. 발기가 돼? 예. 아 그래. 그리고 이 시력도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력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 제가 중1 때부터 안경 썼거든요. 네. 뭐 인지정화 하기 전까지는 진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녹내장에 써가지고 수술하라고 뭐 그 선생님 얘기를 했거든요. 녹내장? 예. 아 쓰러지기 전에 녹내장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후에 아 네네네. 이제 교수까지 저런 똥배가 나오면서 이제 아, 여러 가지 녹내장이 몸도 왔었다. 점점 안 그래서. 좋아지셨네. 수술하라고 그랬었는데 뭐 그 전에 이거 인체정화. 인지정을 하다 보니까 뭐 나도 모르게 눈도 좋아지고 이 이침을 양쪽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이 피를 이침? 피 뽑으려고. 이침 예. 아 피를 빼려고 어혈 빼려고 예. 그 당시에는 이 피가 시커맸어요. 시커맸는데 귀에서 요즘은 한 번만 찔러도 아파서 못 맞아요. 아파서. 아, 옛날에 아픈지도 모르고 예. 시커먼 피가 나왔는데 요즘은 조금만 찔러도 통증을 너무 민감하게 느끼고 예. 피도 선색으로 맞아요.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아유 참. 근데 중풍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차가 되어서 더 회복이 힘든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장동훈님은 특이하게 2002년도 무려 20년 전에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인해서 여러 장애를 얻고 후유증이 심했는데 인체 정화를 만난 것도 그 이후에 16년이 지나서 만난 거예요. 예, 엄청 오래 모든 게 고착화되고 더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또 새로 배우는 게, 야, 인체는 그런 후유증이 오래게 고착이 되어도 올바른 길로만 가면 문제가 회복한다. 안 되는 거나.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할 능력이 수 있다. 있구나. 네. 그걸 장동훈님한테 저는 또 새롭게 배우는 사실입니다. 사실 뭐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 알려지면서 그게 빨리 조처가 되지. 그렇죠. 20년 가까이 이렇게 방치가 되고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연이 되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렇게 늦은 시간에 인체 정화를 만났는데도 그 짧은 6개월 사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다. 맞아요. 네, 또 피로연해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기 힘든 분이 방송 나와서 이렇게 약간 어느 장애는 있지만은 그래도 다 소통이 될 정도로 좋아지고 그리고 오늘날에 걷던 그 사지가 지금 너무나 뚜렷하게 걷고 수많은 그 변비 증상이 콸콸 쏟아질 정도로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배변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녹내장이다 이래서 수술해야 되는 눈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정력이 사라지고 혈색이 좋아지고 누구보다 힘이 생기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네, 그렇죠. 가지게 됐을 거고. 그럼 가장 가까운 부인은 뭐라 그래? 당연히 대만족하는데 집사람이 손주 보러 가 있는 동안에 설마 바람 안 피겠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뭐 전화를 하면 종종 그러니까. 근데 아, 혼자 남은 남편이 바람 필까 걱정하면서 손주 보러 갔다. 이야, 그것도 뭐 어마어마한 변화네.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럼요. 남편이었는데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남편이 너무 건강해졌다. 정말 체험자들의 한 분 한 분의 이 소중한 경험이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난다는 얘기가 나는 많이 느껴집니다. 30대 때 뇌출혈이 그냥 온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냥 뭐 많이 먹고 네. 술 많이 먹고 네. 일 과로하게 많이 했고 일 과로하게 예, 밤도 안 따지고 했으니까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동의보감에 약한 것은 큰 병이 안 된다. 강한 게 꼭 큰 병이 된다. 그때는 소화도 잘 되고 밤샘 과로해도 뭐 몸이 잘 견디고 하니까 장동훈님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약한 스포츠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분들은 뭐 술 많이 먹고 과로하고 모든 걸 몸이 잘 견디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 돈 많을 때 돈을 아끼지 않을 듯이 건강할 때 자기 건강을 절대 안 돌아봤을 거예요. 그냥 브레이크가 없는 무한질주하는 스포츠카처럼 살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벽에 쾅 부딪히듯이 뇌출혈이 오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 건강을 돌아보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은 올바른 길을 안내받지 못하다 보니까 16년 동안 저런 올챙이 배 같은 체형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다가 4년 전에 비로소 인체 정화를 통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와이프마저도 건강이 기적적으로 두 분 다 좋아지셨는데 시청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누구나 다 인체적으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씩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있는 분들 다 마음 편하게 사실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인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 바람입니다. 네. 짧고 굵지만은 엄청난 여운을 남기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네, 오늘 멀리 화성에서 오신 장동호님 소중한 체험 사례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 유지하시고 주변에 이 인체 정화의 가치를 널리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상 인체정화TV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묘사례로 또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